별 곤란할 건 없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거는 예. UAE 현지에서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근무하면서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잘 직시하면서 근무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그런 뜻은 이제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첫 순방 일정을 통해서 경제 외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에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란 발언, 이것 때문에 이란 정부의 뭐 공식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 모시고 이번 순방의 성과 그리고 외교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 차관님은 워낙 전 정부 그동안 이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워낙 또 이름이 많이 나오시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큰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서 제가 처음 뵈서 영광입니다, 차관님. 쑥스럽습니다. 자, 차관님 일단은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순방 가셨을 때 네.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순방의 어떤 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랍에미리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억하시겠지만 신년사 1월 네. 1일 날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부터는 수출 수주 이런 게 외교의 중심에 들어가야 되고 민생에 직접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역대급 그 경제 외교의 성과를 가져오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그 국부펀드에서 한 300억 달러를 네. 투자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UAE 국부펀드에.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MOU 옛날에 보면 MOU 이런 게 한번 있는 그 의향서 뭐 이런 네. 거 다 엎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덧셈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일부에서는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아닌 게요. 네. 이게 왜냐하면 첫째 정상 간에 만들어졌던 공동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이. 네. 그 다음에 이 앞서 가지고 우리 대통령 또 그 다음에 모하메드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네. 칼둔 행정청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들 그 한국 문제를 다 맡아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MOU하고 체결한 것은 61억 달러에 해당하는 한 UAE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데서 또 나와 있고요. 네.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의향서나 아니면 뭐 협정이 체결이 됐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는 걸 공동 성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정상 대 정상의 약속. 정상 대 정상의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구속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예. 그 후속 조치들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후속 조치 지금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후속 조치는요. 네. UAE 투자가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모든 편의를 봐주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제 대통령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규제 혁신 수출 전략 체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UAE 투자가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들 할 일이고 이런 과정에선 민과 관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는 시장을 뚫고 네. 기업은 성과를 만들고 국민은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한다. 이 세 가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범위보다 훨씬 넘어서 엄청난 투자를 좀 약속을 네. 받아오신 거고 어마어마한 좀 환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거 봤을 때 궁금한 건 뭐 왕실에서만 먹는 낙타 고기를 뭐 대접을 받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낙타 그렇습니다. 예. 환대 받으신 뒷얘기 같은 거 좀 없으세요? 예, 그게 사실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UAE 측에서 올린 겁니다. 우리가 네. 올렸다기보다는. 그렇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도착을 하실 때 네. 거기 낙타병이라고 있습니다. 낙타 위에 이제 병사들. 기병이 하나 낙타병이구나. 예, 그다음에 기병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낙타병 100, 예. 그다음에 기병 80 예. 이렇게 쫙 도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UAE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건 자기들도 본 적이 없다. 네, 이런 건 자기들도 본 적이 없다. 제가 또 외교관상은 37년 차인데 네.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 없습니다. 아주 이게 환대가 대단했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UAE 계시면서도 4번의 정상회동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각종의 행사에서 아까 낙타고기부터 포함해서 그 중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의미가요. 예. 아까 낙타병이 있는데 낙타를 왜 의미를 두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낙타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갈 때, 사막을 건너갈 때 그 괴로운 과정에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랍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건 신뢰와 동지애 뭐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낙타고기 대접하는 것도 낙타 그 예. 도열한 게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거죠. 낙타병 네. 도열이요. 오, 그렇구나. 근데 아랍에미리트도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상 범위를 넘어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UAE가 모하메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때 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그 했어요. 바라카 원정과 관련해서. 예. 근데 칼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다보스까지 따라와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게 어마어마하다. 두 번째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서 그 이행을 할 때 아주 신뢰를 갖고 약속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쓴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바라카 원전 만들 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한국 기업들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위스에서는 보니까 네. 이제 글로벌 CEO들 인텔, 킬컴, JP모건 이런 반대로 다 아는 예. 글로벌 회사 CEO들을 만나셨다는데 네. 이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CEO들이 우리 정부 관계하자, 그러니까 차관님을 비롯한 우리 정부분들한테 특별히 했던 얘기는 없나요? 그래서 일단 덕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분위기를 싹 이렇게 좋게 만들면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 하셨나 하면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 그 얘기를 거기서도. 거기 화답이 블랙스톤이라고 잘 아시죠? 거기서 슈왈츠만 회장이 대통령께서는 그 기업인보다 더 대단한 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기 시작을 했죠.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갔는데 그쪽에서 질문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합적인 위기, 지금 한국도 지금 처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대통령께서 정부 대 정부 내 노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동시에 또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B2B라고 그러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G하고 B가 합치고 그러니까 그 정부와 비즈니스가 합치고 민관이 합치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참석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정부, 기업 이렇게 외국 기업까지 불러가지고 한 자리 이 모인 것 자체가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그 UAE 수주나 그걸 후속하는 거나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민과 간이 같이 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는 시장을 뚫고 기업은 성과를 만들고 이게 우리가 지금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순방 관련해서는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차관님 힘드시고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번 순방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대부분 평가가. 근데 딱 하나. 그 이란 발언 요건데 요거 지금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돼 있는 상태죠? 뭐 별 곤란할 건 없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거는 UAE 현지에서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무하면서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잘 직시하면서 근무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그런 뜻은 이제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좀 소통은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란이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외교부에서 밝혔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대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가 이것은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방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외교 현안 좀 짚어볼게요. 차관님, 이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일본 총리도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일 관계 풀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동시에 같은 날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총리는 한일 관계 풀자 그러는데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땅 위에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의 진위는 뭘까요?
첫째 일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보나 예.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말하는지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우리가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당한 그 주장이나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예.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직접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해양법 분야에 아주 석하게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 예. 해양법은 최고의 예. 그 권위를 가지셨는데요. 박 재판관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키면서 예. 답변을 예.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것으로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를 삼으려는 문제를 만들려는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무시 전략이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걸로 네. 답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그 미국으로 좀 건너가 볼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부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네. 북한인권 특사로 지명했다라는 예. 뉴스가 며칠 전에 속보로 나왔었는데 예. 사실은 이 북한인권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미국에서조차 요거를 공석으로 놔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특사를 임명한 이유 요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뒤늦게지만 이렇게 뭐 임명된 건 아주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네. 아시지만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네. 그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미국에도 같이 일할 미국 측 상대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들 생각에는 뭐 아마 인준되는 상황, 의회에서 인준되는 데까지 몇 달 될 것 같은데 그 빨리 지금 현업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도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 문제들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석으로 있긴 했지만 한미 간에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한 1년 가까이 계속적인 협의해 왔고요. 그 사이에 살몬이라고 유엔 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 세 분 다 여성인데요. 우리 대사님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대사 그다음에 그 살몬 특별보고관 이 세 분의 아주 케미를 잘 맞춰서 북한 인권 문제에 아주 진전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데고 네. 건드리면 뜨악하는 그런 문제인데 네. 그거를 5년 만에 임명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 전략으로 가겠다 뭐 이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사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압박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5년 만에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그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계속 거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가지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핵무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핵무장, 사실 핵무장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원론적인 이제 네네. 핵무장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사용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 CNN 보도 보니까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 그러면서 그 내용이 북한의 핵공격 위험이 있을 때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 대신 서울을 지키겠는가 이런 의문에서 미국의 해고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CNN에서 분석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첫째 그 대통령이 발언하신 것은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확장 억제가 필요한가? 네. 그 북한이 자기들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갖다 고도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막는 그러니까 창에 대한 방패를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야만이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주는 그 확장 억제. 근데 확장 억제가 지난 한 5년 동안에는 이 확장 억제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논의를 재개하면서 그걸 실효성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아까 CNN에서는 뭐 불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미국이 아주 다양한 계기에 각 급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전부 다 우리들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그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그걸 여러 번 굳건하게 공약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도요? 네. 예.
그러면 그 확장제가 잘 될 것이다라는 대한 기대는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북핵을 실효적으로 좀 네, 그렇습니다.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예. 대북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NPT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NPT라는 것은 우리 정부는 NPT를 체제를 준수한다는 그 입장이고 그 위에서 확장 억제를 계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외교부의 이도훈 제2차관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요거 좀 여쭐게요, 차관님. 네. 이거 또 경제 핵으로 갔다가 경제로 갔다가 그냥 다 합니다. 지금 외교현안은. 이거 IRA,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사실은 우리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이제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짓는데 네. 이거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은 이거 투자만 하고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한국 경제에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네. 요거에 관련해서 속도가 느려도 한국 산업계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차관님께서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경제외교 담당 차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예. 진전이 좀 있나요? 일단 지난해 말 12월 말에 저쪽에서 재무부에서 하위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네. 이 IRA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선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법 자체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교섭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IRA라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해석을 갖다가 미국 재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이걸 보호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입니다. 이런 거. 딱 시행규칙이라고 예. 보는 게 딱 맞는데 우리는 하위 규정이라고 그래 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재무부를 비롯한 행정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작년 말에 나왔던 거기 하위 규정에 보면 리스 차량을 이렇게 세액 공제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리스 차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리스 차량이 미국에서 자동차 수요의 한 50% 차지합니다. 꽤 리스 큽니다. 많이 하는구나. 예, 꽤 크고 동시에 여기에는 원래 이게 IRA가 문제가 됐던 것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조립돼야만이 세액 공제를 준다는 기본 조건이 있었는데 네.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리스 차량은요? 예, 북미에서 안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현대가 만들든지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는 게 아주 의미가 크고요. 지금 페르난데스 차관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제 원래 내년도 금년도 3월이죠. 3월 달에 나오게 되는 배터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중심인데 휘발유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부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리튬 뭐 이런 거. 예, 네. 리튬이죠. 리튬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만 인정을 해주겠다. 거기서 수입된 광물만 하면 세액 공제를 주겠다 네.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진전을 되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페르난데스 차관이 저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저쪽 미국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미 동맹이 이름으로 네.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잘 보호를 한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요 신년 인터뷰에 속도는 느려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얘기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으나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1분 남았는데요. 하나만 여쭐게요. 네. 대통령께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 방중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네. 이게 양국 관계가 성숙하고 좀 더 건강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끼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데 네. 그야말로 교류와 소통에 대해서 네. 그게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난번에 G20 계기에 두 분이 만났을 때도 그게 확인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누가 올 차례가 됐느냐는 문제인데 네.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방문 계획이 아직 준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뭔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한국을 온 적이 맞아요. 없습니다. 예. 그 대신 우리 정상은 이제 17년, 19년 두 번을 중국을 예.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시진핑이 시진핑이 방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 외교원랑 궁금한 거 더 여쭈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의 이도훈 제2차관이셨습니다. 차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